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액으로 금수저 쥐어주기 3편. 오늘 5월 6일 24년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경제생활과 우리들의 투자 활동의 가장 기반, 인프라가 되는 주식들, 30년, 50년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제 생각에 그런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기 띄워놓은 그림이 각국의 두뇌 유출 지수입니다. 10점 만점인데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인재 유출이 많은 건데 한국이 보시면은 지금 4점으로 중국보다 낮고 미국이 6.83점으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미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오늘 또 뭐 무슨 종목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판을 까나? 미국으로 가는데 왜 가냐면 창업, IPO를 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제가 이제 트럼프처럼 10조 원 벌기 10조 원 버는 영상에서도 막 이렇게 쪼들리고 맨날 모으고 이런 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에는 IPO밖에 없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링크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녀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혁신 기업을 만들면 최종적인 귀착점은 어디죠? 결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이 나스닥 거래소 그룹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또 수수료를 받는, 우리가 나스닥 종목들을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앉아서 계속 챙기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의 60, 70%가 그런 수수료에서 나오는 정말 인프라에 가까운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 한 3불에서 5불 정도 갔었으니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한 60에서 61달러, 한 12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정말 싸게 사셨으면 한 20배 정도 되는 건데, 여기가 세계 최대의 장외 주식 거래소입니다. 여기가 코스닥이 오히려 더 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참고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주가가 1불 이하로 뭐 2달인가 2주인가 계속 되면은 상장이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주식들, 더 덩치가 크고 공신력 있는 것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 그룹, 지금 상장된 주식인데, 여기 티커가 ICE라고 돼 있죠?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거예요.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에 2003년 1월에 1억을 투입하셨으면,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하셨으면 23년 12월에는 평가액이 21억, 환율을 뭐 1000원대로 가정했을 때요. 지금 1350원대 환율이라 그러면 29억에 육박하는, 거의 뭐 한 30배가 된 거죠. 연 배당은 조금 시카고 거래소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연 한 3100만원 정도, 요것도 한 1000원대 환율을 가정을 한 겁니다. 1350원을 곱하면 거의 4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2012년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년 동안, 2003년에 박으셨으면 9년 동안 배당은 없었는데 12년부터도 배당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다. S&P 500에다가 2003년 1월에 1억을 넣으셨으면 2023년에는 8억 평가액이, 그리고 연배당은 11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이 나스닥 그룹이고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2003년 1월에 10만 불을 넣었으면 2023년도 12월에 평가액이 210만 달러니까 거의 뭐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금융제도나 기관들을 다 법으로 공공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국거래소, 뭐 코스닥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이나 거래소 이런 거는 다 민간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거래소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에서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돈을 벌고 정말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제가 요 얘기도 나중에 한번 영란은행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배당액은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2012년에 최초로 2,600달러 배당을 줬었고 2023년도에는 쭉쭉 커가지고 3만 1,000불 정도 주고 있으니까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환율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어렸을 때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금수저라서 부모님이 3억 정도 나스닥에 태워줬다 그러면은 성인이 되자마자 연소득이 1억 원에 가까운 정말 부럽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금수저를 쥐어주려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03년 1월에 10만 불 넣었으면 2023년 12월에 210만 불, 배당제 투자를 안 하셨으면 174만 불이니까 그래도 거의 한 20억 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런 투자가 잘 없죠. 1억 넣어가지고 20억, 30억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게. 설명을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3,5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75%, 한 2,600에서 800개가 미국 회사고, 나머지 한 7, 800개가 외국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을 한 경우인데, 한 50여 개 국가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3,500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2조 달러, 23년 8월 기준으로 거의 3경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엄청나게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수료 뽀찌를 떼먹으면 매년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인 거죠. 제가 이따가 그 회계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뉴욕증권거래소 운영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건데 공신력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회사 캐파도 커야 되고. 그래서 21년도에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할 때 주관비용, 상장 주관비용이 2천억 원을 썼다고 해요. 이만큼 정말 메이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는 엄청난 그런 비용과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IPO를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이제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21년도에 753개 회사가 새로 상장이 됐고요. 22년도, 23년도에는 각각 156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20, 30개씩 또 다른 작은 거래소들에서 나스닥으로 옮겨오는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3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들어오고 또 한 100개에서 200개 회사가 퇴출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 회사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정도 동안에는 앞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 기업 수와 시가총액 전체가 계속 자라나겠죠. 미국 혁신 활동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나스닥에 다 매그니피선트 7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100개를 모은 게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지수고, 요거를 추종하는 인덱스가 인덱스 펀드가 QQQ,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게 좀 시간이 된 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래서 미래 혁신 기업들은 기술 기업들은 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여기서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공신력 있는 방송 추구하기 때문에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애뉴얼 리포트로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매출액은 60억 달러 정도로 한화로 하면 8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은 23억 달러 정도니까 한 4조 원, 5조 원 그 사이에 있고 영업이익률이 38.3%니까 굉장히 높죠. 텍스까지 내고 난 순이익률은 17.3%로 이 역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3년 매출은 한 60억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2023년도에 전년비 역성장을 한 것은 이제 금리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벤처나 상호펀드 투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줄었고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겠죠. 매출 구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거래 수수료로 한 62% 정도 수익이 나와요. 한 8조 원 중에서. 그 다음에 기업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18.6%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이제 상장할 때 그 상장 주관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이 상장했을 때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라든지 뭐 이제 요런 기업 금융과 컨설팅 요게 이제 18.6% 그러니까 뭐 한 1, 2조 원 되는 거고 데이터랑 인덱스가 또 한 11% 되는데 여러분들 그 QQQ라고 하는 거는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발행을 한 거고 이분들이 나스닥 100 인덱스, 나스닥 거래소 그룹이 개발한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거래소에다가 인덱스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돼요. 내가 요 인덱스를 가지고 펀드를 조정해서 이제 추적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추적 오차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ETF 운용사들한테 또 걷어들이는 그 고정적인 매출이 또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기관 수수료가 또 한 8.3%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예탁결제원이 있지만 이제 나스닥 상장 종목을 거래할 때 뭐 김모 씨가 뭐 얼마 사고 박모 씨가 얼마 팔았다 요게 모든 그 금융기관에 전 세계적으로 다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사용료로 한 8% 정도 되는 돈을 전체 매출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의 1일 거래 금액이 한 3천억 달러니까 370조 원 정도 돼요. 1일 체결되는 금액이. 근데 이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니고 건당으로 받는데 1일 거래량이 5월 초 기준으로 하루에 60억 건이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빨간 박스를 좀 잘못해놨네. 그리고 그림도 좀 짜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건당 수수료를 한 3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3센트. 그러면 60억 건 곱하기 3원을 하면 하루에 수수료로 180억 원이 들어오는 거고 1개월이라 그러면 30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업일, 비즈니스 데이는 20일 정도니까 한 달에 수수료로 3,600원 앉아서 버는 돈이 이거를 곱하기 12개월 하면 4.5조 원 정도 돼요. 제가 이제 정확히 12를 곱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우리가 또 휴일이 또 한 달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11에서 한 12 정도 그 중간을 곱하면 4.5조 원 정도니까 아까 봤던 그 매출액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마켓 서비스에 31억 달러니까 뭐 한 4조 원 정도 넘는 금액이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다. 그냥 앉아서 버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벤처기업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수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미국이 왜 전 세계 혁신의 용광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기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 협회가 있거든요. 내셔널 벤처 캐피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그 보고서를 내요. 시황이 어떤지 현황 자료를 내놓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벤처 투자 금액이 20년도에 신규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잔액이 아니고 20년도에 231조 원,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위험 투자 성향이 많았던 21년에는 466조 원, 22년도에는 325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 한 해 예산 600조 원이니까 한 6, 70% 정도 되는 돈이 혁신 기업들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벤처 투자 건수는 20년도에 8,000건, 21년도에 16,000건, 22년도에 12,000건. 보통 벤처 투자의 성공률을 2, 3% 정도 보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 3%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10배거, 그러니까 10배, 100배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확률이 한 2% 정도 보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매년 뭐 한 50개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새로 탄생되고 있고
이들이 다 이제 나스닥으로 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여기로 가게 되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게 되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고, 인플레 따라서 이제 거래 수수료도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의 현재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뭐 양자, 우주항공 이런 제조업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R&D 자금도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크게 무리 없는 주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아쉽죠. 한국은 어떨까요? 이게 최근에 그 2024년 2월에 집계된 자료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입니다. 2023년도에 한국의 벤처 투자가 11조 원 정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이거는 공무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밑에 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호한 수준, 양호한가요? 저가 볼 땐 그렇게 양호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GDP 차이가 한 30배 정도 나는데,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 뭐 한 20배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뭐 11조 곱하기 뭐 한 2, 30 하면은 요 금액이랑 맞으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투자 금액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글로벌한 기업들이 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 말고 사실상 뭐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뭐가 양호하다는 거죠? 하여간 그 정부라는 거는 입만 열면은 그냥, 혹시라도 공무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양호하진 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차트 볼게요. 이제 2003년이 아니고 2013년 1월에 10년 단위로 보면은 2014년 1월에 10만 불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 평가액은 한 700만 달러니까 이것도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에 비해서 이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셨을 경우에는 330만 달러니까 한 4, 5억 정도. 10년 단위로 봤을 때도 인덱스보다 성과가 좋았고, 이거는 특히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모바일 혁명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도 같이 좀 수혜를 받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액 측면에서는 2013년도 1월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 2023년도에는 연간 10,000불 정도니까 한 1,300, 1,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나쁘지 않죠. 충분히.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도 제가 20년 얘기를 주로 드렸지만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미리 해주시면 우리 자제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이럴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제가 마스터카드 뭐 이제 사람들 카드 긁는 거에서 수수료 받는 거, 뭐 시카고 상품거래 사람들 뭐 원유, 돈육 주스 이런 거 선물 거래하는 거,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의 학생과 과학도들의 꿈입니다. 꿈. 모든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대학원에서 밤을 새고 뭐 회사에서 상사한테 막 귓방맹이 맞아가면서 절치부심하고, 결국에는 요 말이죠, 말. 이 경주마들, 세계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있는 이 경주마들 위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근을 하나 매달고. 뭐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자녀 교육 잘 시킨 친구들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 아들 요번에 구글 들어갔어, 뭐 애플 들어가서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는데, 뭐 연봉 3억 받는다 그래도 뭐 연방소득세, 주정부 소득세, 뭐 보험료 이런 거 내다 보면은 월 1,000 찍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도. 가처분 소득으로. 그걸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살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미국에서는 뭐 그냥 노티스 그 분홍색 쪽지 하나로 그냥 잘리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나스닥 거래소를 갖고 있는 게 더 나스닥 상장 종목에 취업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카고 거래소, 마스터카드, 나스닥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6개 종목 더 다뤄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부모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매일경제 올해 2월자 기사인데 세뱃돈 엄마가 굴려줄게. 설마 세뱃돈 또 삥땅 쳐가지고 커피랑 빵 사 먹고 그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에서 4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건데, 그 미성년 계좌 42,000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 국내 주식만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5.5%였는데 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11.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주식 계좌로 많이 담은 주식들은 해외에서는 애플, 테슬라, 그리고 SCHD,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인데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 뭐 두산, 포스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들, 뭐 ETF 또 담으실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만들어 드리는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정말 미국의 경제 활동의 인프라 성격을 가진 주식들을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만들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